노후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합니다. 자식이 내 보험이 아닐 때. OECD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에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자식이 내 노후 책임져 줄 거라 믿었는데.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입니다. 40% 가까운 노인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자식이 내 보험이 아닙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바쁩니다. 자식도 힘듭니다. 자식도는 내 돈이 아닙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 무려 노인의 40% 가까이 상대적 빈곤 상태. 그 원인은 자식 의존적 문화, 실제로는 기대 무너짐, 정년 퇴직 후 일자리 부족, 복지체계 부족, 연금 준비 미비, 노후 독립 구조 부재. 결과 경제적 빈곤, 관계 피로, 정서적 외로움. 첫째, 의미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시간 소비가 아닌 몰입형 취미. 예, 글쓰기, 악기, 운동, 유튜브, 사진, 봉사 등.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나를 위해 몰입하세요. 둘째, 작은 역할 또는 일거리를 만드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자원봉사, 동네 돌봄, 글 기부, 동호회 운영 등.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삶을 바꿉니다. 셋째, 나 자신과 친해지세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나를 격려하고 돌보는 습관. 명상, 일기, 혼밥, 혼여행 등.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박스로 죽었냐고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자식도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처음엔 효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노후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날 책임져야지.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자식도는 내 돈이 아닙니다. OECD 기준.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모두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후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산업화는 빨랐고 정년은 빨랐고 연금은 늦었습니다. 국민연금 본격 도입 1988년. 초창기 세대는 연금 수급 기간, 금액 모두 부족. 자식 중심 노후 대책 문화. 과거 농경사회 자식 노후 보험. 지금은 평균 수명 83세. 자식들도 부양 감당 불가. 장남 상속 부양 의무. 이미 과거의 추억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집땅은 있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유동성 위기 생활고 빈곤 노인 급증. 대출? 이자 갚느라 오히려 내 집에서 월세 사는 꼴. 1단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 세우기. 기댈 수는 있어도 기대지 말자. 기대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기대치 없을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2단계 현금 흐름 중심 자산 전략. 집 한 채만 믿지 말 것. 필요시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월세 전환 전략.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 유입 구조 필수. 3단계 자존감 유지, 독립 루틴 만들기. 자격증, 일거리, 자원봉사, 동아리. 내가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감각. 자식에게 전 재산을 줬다가 방 한 칸도 못 얻은 어머니는 임대주택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 절대 남 얘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삶을 꾸려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이후 꾸준히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기술이 없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일할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조차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 달에 6일도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풀을 뽑고 쓰레기를 줍는 일자리에도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다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 위에는 어깨에 마대자루를 메고 1kg에 70원짜리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층이 많습니다. 1988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했던 세대는 연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식 중심의 노후 설계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전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함께 살기로 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결국 방 한 칸도 못 받고 쫓겨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쉼터와 임대주택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도 계십니다. 셋째, 고령층의 소비는 절제에 절제를 거듭합니다. 딸이 사준 옷도 입지 않고 현금으로 준 용돈도 그대로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어르신의 방에는 아직도 봉투째 남겨진 돈이 가득합니다. 이런 삶은 절약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쌓인 것은 돈이 아니라 말 못할 외로움과 체념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댈 수는 있어도 기대면 무너집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작은 소득 구조라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폐지 줍는 대신 지역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또는 적은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격증 하나, 기술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적절한 소비와 작은 행복을 실천해야 합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가까운 거리의 산책이나 전시회. 이것이 곧 삶의 품격입니다.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도 쓰는 습관입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 좀 더 빨리 준비했다면 덜 외롭고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진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로움, 허무함, 건강의 한계, 무너지는 자존감. 이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습관, 관계, 의미가 막아주는 겁니다. 진짜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비결을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후배 세대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돈보다 중요한 습관을 준비하라. 노후는 절약보다 작게 살아도 만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축은 금액보다 습관입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결국 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 여유 없이도 감사하는 마음. 계획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아닌 나만의 루틴 만들기. 이런 습관이 쓸쓸한 소비를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꿉니다. 2. 인간관계는 평생 쌓아야 한다. 정년 이후에 친구를 새로 사귀긴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진심 어린 대화.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술 같이 먹었다고 친구 아닙니다. 정말 외로운 순간에 곁에 남아줄 사람은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3.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다.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당뇨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동은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 건강검진은 귀찮아서 미루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 건강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삶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작게 살아도 만족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일식 줄이기, 필요 없는 소비 멈추기, 일상 속 절약 습관 만들기. 관계 노트를 써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연락할 사람 리스트.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깊은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만들기. 건강 루틴을 세우세요. 아침 산책, 10분 스트레칭, 한 달에 한 번 건강 체크. 평생 유지 가능한 운동을 찾기 걷기, 요가, 수영, 스트레칭 등. 자기 개발을 위한 소비를 시작하세요. 책을 사서 읽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피아노, 기타, 드럼, 색소폰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 지금 쓰는 그 돈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됩니다. 매년 손주가 다녀간 날짜를 노트에 적습니다. 그날 웃었던 기억 하나가 다음 계절까지 나를 버티게 해줘요. 그 말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노년의 소비는 기억을 사는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사다 준 명품 옷을 언젠가 입을 날을 기다리며 옷장에 쌓아만 두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녀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셨어요? 적당한 소비, 지금의 즐거움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후회는 미룬만큼 커지고 준비는 한 만큼 편안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습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진심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계획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만들고 관계를 쌓고 건강을 챙기며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준비하면 앞으로의 30년은 불안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부모님께, 친구분께, 자녀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후회 없는 노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